삭제하지 마라.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저거다 자식아. 이것이 아니고 x는 아니고 명사예요. 네. 이거 답을 알고 있네. 이건 아니고 하트 원투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미리 여기 채점이 아니고 미리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아. 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circumstance요? 환경이라서. 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여기서 상관없어요. 단어. 참. 근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거 틀렸구나. 여기는 채점을 한 번이 안 하냐? 한 번째 하는 건좀 모르겠어. 서아가 천재인가 봐. 천재.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천재 얘기인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기 뭐야 그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아필이요. 아니 아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야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아필은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중학교 남자애들 보면 글씨 그냥 개판 오른손이야. 이 정도면 양호할 때 이 정도면 지금 뭐 한석봉이지. 숙제가 편하지 자식아. 틀린 다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전치사 안 써도 틀려. 여기 스위치 이런 거 틀려. 관사 틀려. 3, 4번 그냥 뭐 종합선물 세트고. 여기 있죠. 이거 뭐야? 뭐라고 쓴 건지도 모르겠어. 인어라고 쓴 거야? 아, 나 진짜 글씨체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재밌다. 아니 너무 다르고 이 글씨랑 방금 전 글씨랑 너무 달라. 네 글씨 맞겠지. 네가 썼겠지 이거. 그 자료들은 다 받으셨나요? 아까 자실에서? 네네. 오늘은 이제 그 모의고사 그때 지문이 1개인가 아마 남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에세이 자료 그 만들어드린 거 있는데 그 2개를 다 볼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 거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워크북은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이제 자료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제 워크북을 그냥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께 이제 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딴 것보다도 이제 그 어법이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이 보통은 에세이를 위해서는 원래 어법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저한테 없어서, 그러니까 지난 기말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는 제가 어떤지 모르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학교에서. 없어요? 없어? 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워크북은 이제 워크북도 워크북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변형 문제 쪽이거든요. 변형 문제 쪽. 근데 이제 이거를 변형 문제화를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 문제처럼 이제 만드는 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것들이야 이제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이제 변형을 시킨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원장이면은 난 안 먹고 안 받을 거예요. 아무튼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좀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그 에세이 있는 거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일치 관련된 걸로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용 일치, 불일치 관련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휘도 나왔다. 어휘랑 일치 쪽. 근데 어휘가 일단 지난 시험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단어는 안 어려웠거든요. 단어는 안 어려웠어요. 다만 이제 어떤 푸는 과정이나 어떤 선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 단순히 단어가 어렵게 내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곡이 참 시험을 잘 내는구나, 참 그지 같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true or false 형태로 뭐 이제 뭐 문제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워크북에서 혹시 좀 그런 거를 좀 녹여낼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저도 또 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에세이 그 두 개의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볼링푸스로 보내준 게 지문이 또 한 4개인가? 대충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4개 정도, 4개인가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또 예전에 또 이제 해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좀 편집을 해갖고 제가 이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워크북이나 다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나오는 에세이는 또 제가 지금과 같이 같은 형태로 작성으로 또 배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먼저 볼 건데 그때 마지막 번호였죠? 아마도? 모의고사? 네. 잠시만요. 번호가 어디보자. 이건가요? 30번인가요? 33번. 33번? 아, 33번인가? 자, 요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 좀 얌전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말고. 아니 그 수업 영상을 보더니 와이프가 그만 좀 나대. 그만 나대. 자꾸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어쩜 이렇게 이렇게 막 난리치면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정신 사납대요. 그만 왔다 갔다 거리고 무슨 뭐 말도 너무 빠르다. 말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그만 좀 나대라. 좀 이제 애들이 수업을 들으러 온 거냐 무슨 그 로이 쇼를 보러 온 거냐 막 이제 막 그런 막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다음에는 단정하게 한번 해볼게 라고 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또 제 본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33번 보겠습니다. 근데 좀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네.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잘 보이니? 서아랑 저기 재민이랑 괜찮아요? 잘 안 보여 재민이? 아니 조금 괜찮아요. 그래요? 이걸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근데 지금 뭐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차라리 낫나? 차라리 이게 낫냐? 이거보다? 어떤 게 나아? 니네가 골라. 색깔, 흑백. 자, 이걸로 하는 이유는 니네 눈 아파질까봐 그런 거거든. 이렇게 하면 눈 아플 것 같아갖고. 그냥 저기 뒤에 앉은 사람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서아랑 지금 어떤 게 낫냐? 빨리 수업하게.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말도 없어 이 자식들아 씨 몰라. 몰라 그냥 해. 알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4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문장부터 볼 건데 바로 보시면 scientists believe 하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믿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믿음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은 통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반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몰라요. 뒷내용을 좀 봐야 압니다. 통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자체가 사실 전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과학자잖아. 과학자, 그렇지? 일반인들이 믿는 게 통념이지 과학자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통념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냐? 대절 이하라 믿는데 The frog's ancestors, 개구리의 조상이 were water-dwelling fish-like animals, 물고기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거주하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동물이었다 라고 이제 믿는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구리의 조상이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나 아닌가 그게 나오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최초의 개구리와 그들의 친척은 gain the ability, 능력을 얻었는데 어떤 능력인가? 투부정사할 능력이 되는 거야. 즉 come out on land, 자, 육지로 나올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enjoy the opportunities, 어떤 기회를 누릴 능력을 얻었는데 어떤 기회인가? For food and shelter there, 그러니까 그곳에서 음식과 쉘터는 이제 거주지, 은신처 이런 거겠죠. 살 곳이야, 거주지. 그래서 먹을 것과 살 것에 대한 기회를 누릴 그럴 능력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개구리 하면은 이제 특징이 되는 게,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물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있어.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이제 간략하게만 보자면 물고기는 물에서만 활동을 하는데 개구리는 이제 물에서도 활동을 하고 육지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개구리와 이제 그의 이제 친척들, 뭐 예를 들면 두꺼비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애들이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능력을 얻었다? 물에서 나와갖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뭐 먹을 것도 먹고 막 파리 같은 거 하고 잡아먹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능력을 얻었다는 거겠죠. 물 속에서만 뭔가 거주지와 아니면은 먹이를 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kept many ties to the water, 그러니까 물과의 많은 타이니까 어떤 끈끈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거를 유지했답니다. 즉 어떤 이제 유대감을 유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벗이 나온 거는 뭐냐면은 내용의 흐름상 봤을 때 초반에는 일단 큰 틀로서 먼저 전달을 한 거야. 개구리의 조상이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을 거야 라고 일단 먼저 큰 틀을 말한 거죠. 즉 개구리와 물고기와의 먼저 관련성으로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개구리 같은 경우는 물과 육지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물 바깥에 대한 얘기만 한 거죠. 왜냐면 육지로 나와갖고 거기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 즉 육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과학자들이 왜 개구리의 조상은 물고기 같은 동물이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추측을 좀 해보자면 아직 뒷내용은 안 읽었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개구리는 육지에서 살 수 있어요. 물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개구리가 사는 곳을 보면은요 어쨌든 물가에서 살잖아요. 물가에서 아예 물이 없는 뭐 사막 같은 데서 개구리가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물과의 인연을 유지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개구리는 결국에는 육지에서 살 수는 있되 물도 필요하다, 물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구리가 어쨌든 물가에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고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개구리가 아무래도 그러면 원래 육지에서 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물에서 살다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의 원조는 어찌 보면 물고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한다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거 볼게. fraudulence. 자, 개구리의 펜은 do not work very well.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자, 물과의 인연을 유지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폐가 잘 작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gas part of its oxygen. 그것의 산소의 일부를 얻는답니다.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그것의 피부를 통해서 호흡함으로써 산소의 일부를 얻는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부로서도 이제 이렇게 좀 숨을 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덫이 또 나왔네요. 하지만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for 부분이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여기가 의미상 주어, 여기는 그냥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는는 이가 붙여서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the frog skin must stay moist. 자, 그래서 개구리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물가에서 개구리가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잘 봐봐. 개구리는 육지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물이 필요하대.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물은 여전히 필요해. 그럼 물이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호흡을 위해서인 거죠. 호흡. 되나요? 호흡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이제 폐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폐 기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산소를 얻는 거야? 피부로 이제 호흡을 한다는 거죠. 피부로. 됐어? 근데 피부로 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촉촉해야 된다 했어. 그럼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가에서 살아야죠.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잠깐 번호가 몇 번이었죠? 33번이죠. 빈칸으로 원래 기존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류의 흐름이라면요. 순서 쪽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순서나 삽입 쪽, 특히 순서 쪽이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의 구성 자체, 글의 흐름 자체가요. 이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인과관계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쪽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다. 결국에는 호흡 때문에 물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호흡이랑 무슨 상관이냐? 피부가 촉촉해야 되니까. 피부가 왜 촉촉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피부로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 피부로 호흡하는데?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됐어요?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출제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and so, 그래서 the frog must remain. 자, 개구리는 남아 있어야 된대요. near the water, 물가 근처에요. 어떤 물가냐?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자, 그러면 그것이 즉 개구리가 take a dip 하면은 살짝 담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담글 수 있는 물 근처겠죠. every now and then 하면은 그냥 가끔씩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즉 keep from drying out. 자, 우리가 keep from 하면은 뭐로부터 막는 거죠. 뭐로부터야? drying out이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됐어요? 건조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뭔가 막기 위해서.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끔씩 몸을 담글 수 있는 물가 근처에 살아야겠죠. 건조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개구리가. 왜 죽는다고? 호흡을 못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개구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 첫 번째가 호흡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lay their eggs in water. 자, 물 속에다가 알을 낳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식이라고 쓸게요. 제가 편의상 번식. 근데 번식을 위해서도 물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As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그들의 물고기와 같은 조상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됐어요? 여기서 그랬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lay their eggs를 받아주는 거겠죠. lay라는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did라는 일반 동사로 받아준 겁니다. 되셨죠? 별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개구리가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있지만 물가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호흡과 번식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면 번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번식. R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V로 시작해요. V. 맞아요. reproduce예요. 됐어요? 이게 번식입니다. 번식하다예요. 동사예요. 동사. reproduce.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서요. And 그리고 as laid in the water. 자, 물 속에서 나아진 알입니다. 알 입장에서 나아진 거니까 수동형 쓴 거죠. must develop. 발달해야 된대요. into water creature. 그러니까 물에 사는 생물로 발달을 해야겠죠. 당연한 거지. 물 속에다가 알을 낳았으니까 얘가 물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물챙이를 말하는 거겠죠. If they are to survive. 그들이 살아남으려 한다면요. 살아남으려면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구리라는 녀석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이한 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올챙이적에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생활이 안 되죠, 그렇죠? 오로지 물가에서만 생활이 가능한데 이제 그 개구리를 이렇게 변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에게 있어서는 메타모포시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변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변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변태는요, provides the bridge, 다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다리냐? Between the water 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 dwelling adult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물에 사는, 물에서 거주하는 어린 황체, 그리고 육지에서 사는 성체가 되겠죠. 이것 사이에 그 다리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말한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다. 그럼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다라는 이게 뭡니까? 이게 변형되는 거잖아요. 변태잖아요, 변태. 변태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변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얘와 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물가에서만 서식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뭡니까?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정확하게는 물가 근처죠. 물가 근처 육지죠. 물가 근처 육지.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개구리라는 녀석은 물과 육지에서 모두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물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했죠. 두 가지 방식으로. 호흡과 번식을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 과정까지 이제 함께 설명한, 결국에는 이 개구리라는 녀석이 전반적으로 왜 물가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당위성을 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만약에 대입화학적으로 출제를 한다면 이제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 거냐면, 개구리가 두 군데에서 다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물가 근처에서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왜 물가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가? 육지에서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글의 전체적인 대입화학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제목으로 나온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 자체가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는 왜 물가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가? 됐어? 뭐 이런 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입화학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서적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글 같은 경우는요. 글의 흐름 자체가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지만 물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 물과의 인연이 어떻게 있는 건가? 이렇게 있어. 근데 벗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 문제로 내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벗은요, 육지에서 살 수 있지만 여전히 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서 벗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벗은 이제 왜 썼습니까? 얘네가 뭔가 피부를 통해 호흡함으로써 산소를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은 피부가 촉촉하게 돼야 돼. 그래서 물가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연결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출제하기는 되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벗은 기준으로만 끊어도 돼요. 여기 끊어버리고 여기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우리가 순서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은 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제문에 가장 가까운 거라고 한다면요, 주제문은 사실 주제문이라고 말할 만한 게 조금 모호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 통념반박류의 글은 아니었죠. 처음에 통념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통념반박류의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고 믿는다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중요한 건 뭐다? 요거죠, 요거. 개구리는 두 군데서 다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금 다 한 방에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없어요. 한 방에 이 내용을 다 아우르는 내용은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주제문을 잡아야 된다면요, 이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주제로 잡아야 됩니다. 육지에서 살 수 있지만 여전히 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잡으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주제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죠? 이 문장 쭉 쓰고 그냥 마침표 안 찍고 but 하고 이걸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 문장 자체를 아예 패러프레이징해서 쓸 수도 있겠죠. although 같은 거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although는 이제 쓴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네들이 육지로 나올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영작하는 쪽으로도 사실은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제 영작 쪽으로 내기에는 지문이 조금 아깝고요.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한 뭐 서술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구리가 물가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뭐 본문 내용을 보고 서술해라. 우리말로 서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쓰면 되겠죠. 그때는요. 호흡과 번식 때문인데 요것만 쓰면 안 되겠고 얘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피부로 얘가 호흡을 하는데 이제 이 피부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촉촉해야 되니까 물가 근처에 있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고. 두 번째, 번식이라는 거는 이제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이제 물 속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걔가 이제 자라서 성체가 돼서 다시 육지로 나온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물가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류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번 모의고사잖아요. 이번 모의고사고 올해 나온 모의고사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타학교 기출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산 지역은 아니에요. 일산 지역은 아니고 타 강남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요거를 서술형으로 이제 출제를 한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에세이 질문을 좀 볼 건데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진도 다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얌전하게 하니까 태영이랑 서아가 졸린가 봐. 뭔가 졸린 거 같아. 그치? 태영이는 본인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0.5초 졸았어요. 내가 봤어. 약간 찰나의 순간이었어. 한 이 정도? 이 정도 속도? 네. 근데 그걸 내가 봤어. 걸렸어. 아무튼. 자, 졸지 마시고. 알았어. 내가 원하면은 방방 뛸게요. 내가 여기서 완전 뛰면서 해. 수업할 때 이렇게 뛰면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 내용인데요. 클릭베이트라는 녀석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진도를 다 나가서 알겠지만요. 우리는요, 사실 이런 에세이 지문에서는요,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함기 쪽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ail proof 이런 단어.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한 단어들이니까 잘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베이트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제 이렇게 표방을 하는 거죠. 클릭베이트가 이렇게 표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숙제 시간 단축을 위한 10가지의 팁, 뭐 이런 식으로 표방하는 거예요. 또는 뭐 learn the fail-proof trick이니까 실패 방지 요령을 배워라. For getting a child to nap without any thoughts. 그래서 어떠한 소란 없이 아이가 낮잠을 자게 한 실패 방지 요령을 배워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린애기들 말하는 거겠죠. 막 한두 살짜리 애들. 그리고 세 번째는 just one click gets you a free ice cream cone. 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무료 아이스크림 콘을 네가 얻을 수 있다. 너한테 얻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클릭베이트라는 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클릭베이트란 말을 안 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그로. 그쵸? 이거죠, 이거. 어그로 끄는 거잖아. 그쵸?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클릭베이트가 무엇인가? 클릭베이트란 is a sensationalized headline이랍니다. 그래서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말한답니다. 어그로 끄는 거 말하는 거죠. That encourages you to click a link to an article, image, or video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encourage 나오면 항상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신경 써야겠죠? 얘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링크를 클릭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헤드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티클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요. 자, 이어서
instead of presenting objective facts. 자,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 대신에 클릭베이트 헤드라인은 자주 호소한답니다. 뭐에? 너의 감정과 호기심에만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로에 우리가 잘 끌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사실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고1 대상은 아니었고 고2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정규 수업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근데 맨날 순서를 틀려오는 거야, 이 그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순서 문제 풀이법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혹시 유튜브에 다른 선생들은 어떻게 알려주나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클릭베이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 이제 썸네일이라던가 제목이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 무슨 뭐 막 이런 거야. 뭐 3등급 이하는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서배 모의고사 순서 배열 이것만 보면 끝나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야. 그것만 봐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1타강사들이 왜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정식 이런 이명박 이런 사람들 다 망해야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클릭베이트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Once you click, 일단 너가 클릭을 하면 the website hosting the link, 그 링크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가 earns revenue, 그래서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야. 이게 목적인 거야. 이게 클릭베이트의 목적이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에 페이지라고 하죠. 그 각종 페이지를 보면은요, 페이지에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클릭베이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막 사이트 들어가면은 막 온갖 광고 막 다 나와요. 이제 막 여기에서는 어떤 연예인 A랑 B가 예를 들어서 연애한다, 연애설이 뜬 거야. 이런 기사 같은 게 있어. 뭐야? 궁금하잖아. 연애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떠 있어. 궁금해. 클릭해. 근데 꼭 이런 페이지는 넘어가는데도 한참 걸려. 뭔가 로딩이 막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로딩이 이렇게 가는 게 보여. 그러면은 이제 막 여기 사진도 있고 막 이렇게 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온갖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거리고 X 표시도 없어 심지어 여기서 막 번쩍번쩍거리고 다 가려 기사 내용을 다 가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X가 이렇게 한 5초 뒤에 떠 클릭해 안 없어져 여기로 넘어가죠. 빡쳐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아마 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어찌 보면 이제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광고주들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하지만 the actual content, 자 실질적인 컨텐츠는요, is usually 보통은 어떠냐, questionable quality and accurac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치사 of에다가 이제 명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이거는 해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of에다가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형용사가 되거든요. of에 추상명사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of importance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important가 되는 거야. 됐어요? 같은 뜻이야, 같은 뜻.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of라는 녀석 나오고 지금 이제 명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상명사가 품질과 정확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요 놈들은 사실상 품질이 좋은, 그 다음에 정확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questionable이라는 녀석이 수식을 해주고 있잖아. 뭔가 의심스러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적인 콘텐츠는 보통은 품질이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클릭베이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 전달이 아니라 클릭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누린다라는 거겠죠. 자, 웹사이트들은요 클릭베이트를 왜 사용하느냐? 여기에 바로 직접적 목적이 나옵니다. To draw in as many click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클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클릭을 끌어들이면 어떤 이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 문장에서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네요. 요 문장. 요 문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클릭베이트의 목적이 되는 거죠. 클릭베이트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을 잘 써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클릭을 하도록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죠. 유도해서 그 결과 광고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점.
됐습니까? 요게 바로 클릭베이트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more people visit our website, the more money it can make from ads. 자, 우리 항상 더비교급은 항상 중요하죠. 서술형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더 많이 방문할수록, 뭐만 할수록 th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그곳이,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가 광고로부터 벌 수 있다. make money 하면은 돈을 벌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money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more가 money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더비교급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순 때문에. 지금 the more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명사가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겠죠. money 뒷자리에, make 뒷자리에.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가게 된 겁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갔죠? 그리고 원래 어순인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내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더비교급 자체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 얘를 다른 버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비교급은요 애초에 원조가 as입니다. as. 그래서 원래 문장은 어땠었냐면요, as people visit a website more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 it can make more money from ads. 원래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이게 원래 문장. 원래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as 자체가 뭐뭐 할수록이란 뜻이에요. as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더 많이 방문할수록 그 웹사이트가 광고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됐어요? 똑같아요. 해석이. 똑같은데 이제 얘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비주동 구문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as를 날리면서 이 비교급에 해당하는 걸 앞으로 빼고 더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교급에 해당하는 걸 이제 앞에다 붙여주는 건데 more가 얘를 꾸며주니까 세트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트로 앞으로 나가면서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걸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거의 없는데 거의 대부분 서술형은 요 형태로 냅니다. 요 형태로 내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지난번에 주역부에서 냈어요. 그래서 내가 뒤통수 맞아갖고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더비주동으로 냅니다. 왜 이 형태로 서술형을 잘 내느냐? 어순이 헷갈리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반드시 연습이 돼야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문장이 이제 뭐 어법적인 거, 뭐 영작적인 건 다 그렇다 치. 이거 괜히 지웠나? 다 썼나? 다 썼냐? 다행이다. 영작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면요,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가능한 한 클릭을 많이 하는 한. 그럼 이제 어떻게 그 클릭이랑 광고 수익이랑 뭔 상관인데 이걸 모를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면은 광고로부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however 볼게요. 그러나 sites that publish clickbait, 자, 클릭베이트를 발행하는 사이트들은요,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The quality of their articles, 그들의 기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죠. 그렇죠? 기사의 품질 따위는 상관없어. 뭐만 잘하면 돼? sensationalized한 헤드라인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즉 어그로만 잘 끌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극적인 헤드라인 상정만 잘하면 일단 클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 뭐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뭐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클릭을 한 순간 이미 얘들은 광고 수익을 얻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클릭베이트의 목적은 뭐냐?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 증가 때문에 하는 거다. 이어서 The click is all they are after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be aft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추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all은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대명사로서. 클릭이 모든 것이에요. 전부래요. 그들이 추구하는. 여기 나왔잖아.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네가 원하는 건 뭐야? 클릭이야. 그래서 어그로만 잘 끌면 돼. That's why 하면 항상 그래서로 해석해라. 그래서 그들이 sensational headline을 작성하는 거라고. 내가 방금 말한 거랑 연결되죠. 그렇죠? 제목만 잘 지으면 장땡이잖아. 그러면 클릭할 테니까. To trick people into clicking. 사람들을 클릭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됐어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Once they directed people to their site. 그들이 향하게 일단 하면요. 사람들을요. 그들의 사이트로 일단 향하게만 만들면
그들은 이제 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방문객들이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은 되돌아오던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왜? 그 한 번 클릭으로 이미 수익 얻었으니까 끝난 거죠. 됐어요? 그래서 클릭베이트 기사가 어떻다는 겁니까? 보통은 unreliable 하다는 거겠죠.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not well written,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정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베이트 기사는 안 좋다라는 거야. 퀄이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Furthermore, 게다가 클릭베이트는요 harmful 할 수 있대요. 해로울 수 있답니다. when? 뭐 할 때? 그것이 사용될 때, 클릭베이트가 사용될 때요. Along with the creation of fake news. 자, 가짜 뉴스의 생성과 함께 사용될 때는 해로울 수도 있답니다. 자, 일단 furthermore 나왔으니까 삽입적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클릭베이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클릭베이트가 보편적으로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다?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목, 썸네일 이런 거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지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클릭베이트 기사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이제 해롭다는 거야. 근데 아니 차라리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는 거라면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 그나마.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경우는 뭐다? 가짜 뉴스가 들어간 거야. 가짜 뉴스. 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 전달. 이게 진짜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 outrageous fake headlines. 자, 터무니없는 가짜 헤드라인은요, stop the emotions of readers. 이 스토크라는 것 자체가 자극하다예요. 얘 자체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스토크의 자극은 보통 이제 감정, 마음 이런 거를 자극한다고 할 때 보통 스토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독자들은요, then 그리고 나서 spread content on social media. 자,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내용을 퍼뜨린다는 거죠. 됐어요? 즉 이 가짜 헤드라인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제 클릭베이트 같은 경우는요, 좀 뭔가 선동당하기 쉽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선동당하기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동당하기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선동당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감성을 건드는 거죠. 됐어요?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약자가 뭔가 부조리를 겪었다라는 내용들 이런 거를 넣어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분개하겠죠. 막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회사 사장이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으로 뭐 서연이를 뽑았어. 이게 다 이제 허구의 얘기예요. 허구의 얘기를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라고 해볼까? 서연이가 이제 되게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진급을 안 시켜줘. 오히려 월급을 깎아버렸어. 그리고 나는 막 좋은 차를 샀어.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얘가 막 억울해서 그거를 무슨 막 네이트판 이런 데다가 막 이제 글을 올린 것처럼 하는 내용을 쓰는 거야. 클릭베이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아예 없는 얘기예요. 그냥 허구의 얘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사람들 뭐라 생각했어? 여자라서 그랬다. 이러고 그거 막 퍼나른 다음에 SNS, 막 페이스북, 막 인스타 막 이런 데다 올려. 봐봐라.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회에서 약하게. 막 이딴 걸 올리는 거야. 그럼 또 거기다 이제 댓글 달고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럼 이제 진짜 기자들이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또 이제 그게 기사화되고. 이게 선동이죠. 실제로는 뭐예요?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됐습니까? 즉 선동당하기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You may wonder, 너는 궁금해할 수도 있답니다. What all of clickbait and fake news to keep spreading. 자, 여기서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인데요. what 자체가 의문사인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의문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무엇이 허용하는지 allow 하면 역시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신경 써야겠죠? 얘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는 거야. 클릭베이트와 가짜 뉴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퍼지게 허용하는지 너가 궁금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완전 안 좋은 점밖에 없잖아. 그럼 이걸 왜 냅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냅둬? 이거 잡아서 조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Despite their poor quality and accuracy. 자, 그들의 형편없는 품질과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걸 왜 계속 퍼지게 냅두냐는 거야. 왜 냅두냐고 이거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냅둘까? 우리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뭐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이 나오잖아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studies have shown, 연구들이 보여줬어. 대절이야를 10명 중 6명의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공유한대요. 헤드라인 소셜미디어에다가 뭐 없이 실질적인 아티클을 읽지도 않고요. 됐어요? 이거는요. 근데 저는 그냥 뭐랄까 제가 페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이제 사람들에 비해서 막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글은 잘 안 쓰는데요. 보는 건 제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사 같은 게 있어. 페북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제목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목에는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뭐 안국고 자사고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 뭐야? 안국고 자사고대? 클릭해서 들어가 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은 안국고의 A 교사가 우리도 자사고를 이제 자사고로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이거 한 줄이 끝이야. 이거 한 줄이 끝이야. 나머지는 그 내용이 아니야. 나머지는 뭐 이제 다 이제 뭐냐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제 주변 학교에서 이제 일반고가 많고 이제 여기는 자사고가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이런 내용밖에 없어. 그 와중에 그냥 안국고 A 교사가 우리도 자사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냐? 안 봐. 뭐만 봐? 이거만 봐. 그리고 댓글 다는 거야. 뭐라고? 야 우리 자사고대인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인 기사는 읽지도 않고 뭡니까? SNS에다가 그냥 제목만 보고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필자가 얘기하는 클릭베이트가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만약에 애초부터 제목과 컨텐츠를 제대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읽고 정독을 한다면은 클릭베이트에 잘 안 낚이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잘 속는 거야. 왜? 제목만 보니까. 제목만 보고 안 보는 거야. 내용을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선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목만 그럴싸하게 하고 내용은 사실 알맹이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낚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클릭베이트가 만연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클릭베이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여기서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클릭베이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클릭베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점. 뭔가 아니면은 뭐 단점이 아니지. 단점이 아니라 문제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클릭베이트가 이렇게 안 좋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클릭베이트를 회피할 수 있을까라고 해결책적인 측면으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10점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10점 전환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는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자.
세계사랑 사람 몇이냐? 세계사랑 영상. 그러니까. 근데 어렵네. 뭐하지? 지금 너 이과야? 채팅이잖아. 아 맞다. 아 맞다. 뭐하지? 몰라. 강태영 이과냐? 아니, 나 사탕 세 개. 아 김재민 이과지. 운명을 두명 지금 괜찮다서 지금 영수쌤. 좀 짜증나요. 왜 그러냐 진짜. 아니 그 영상 다 지워버렸다는 거 너무 사악하고 못됐어. 아니 진짜 영상 나중에 몰랐는데 갑자기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려 했는데 학교에서 먼저 말하더라고. 애들 맨날 대충 보고 아 나중에 우리 뭐였지? 우리 전에 반 쌤이 수업하는 애들이 일반이었는데 걔네가 너무 늦게 들어서 출석 체크가 20분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화가 났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 막 갑자기 애들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너네 이제 4명 이상 말 안 하고 출석 댓글 안 달면 전체 애들 다 카메라 켜서 얼굴 확인하고 수업할 거라고. 아니 개짜증나. 아 그래서 영상 다 지워버렸더니 지울 거래요. 짜증나. 아니 한국사 쌤은 영상 제발 보라고 하는데 정말 사악해. 시험이 재밌었는데 갈수록 예전에 게임할 때만 게임할 때만 재밌고. 과학쌤이 너무 좋아. 과? 성민이 쌤? 전명 남겼어요? 내가 효소신문 냈거든. 아 그 쌤. 효소신문 냈더니 우리 반에서 그때 나밖에 안 냈을 때란 말이야. 서포트캐스트 나만 보고 수업을 했어. 아니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티가 안 내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어려워? 내가 알았을 때 재밌었는데 우리 여자쌤들 진짜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쌤 행량인가? 그거 너 좀 좋지 않아? 좀 별로. 좋은 아니 니네 쌤이 그 뭐야 수행 볼 때 맨날 아 맞아. 그래갖고 우리 완전 우리한테는 봐도 된다고 다른 그래. 사람들한테는 보지 말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막 좀 아는 게 없어 보여. 좀막 원소랑 원자를 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막 이러고. 그냥 초반부터 좀 나돈다 같아서 집중이 안 돼. 우리 한국사 쌤이 그래. 근데 우리 이번에 한국사 월요일 화요일 7교시 목요일 1교시거든. 개싫어. 애들 다 가자. 아니 우리 한국 선생님 목소리 너무 크게 하는데 자꾸 졸려. 왜냐면 모르겠네. 한국사 쌤 3명인가? 응, 쌤. 근데 잘하면서 엄청 노래- 잘하는 쌤 우리 쌤 아닌데. 아 그래? 12반 담임인가? 그런 근데 여기 첫째 아니? 모르겠어. 영대 쌤. 근데 여기 진짜 졸리다. 그치 아니 목소리 아니 다 자. 우리도 다 자. 지난번에 얘네가 수업 시작했는데 뭔가 떠들어가지고 얘가? 그래서 얘네 시간 둘다 식하자 아니야. 아니 얘네는 눈은 잡고 있어 근데 얘는 눈을 복도에 나왔단 말이야. 영수쌤은 개빡치네. 진짜? 그냥 소리 지르지 않냐 그 노래가 수업인데 무지만 수업 정신에 셀프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진짜? 근데 교감쌤 봤었는데 그 노래 교감쌤 있는데 나 여자인데 나 처음 봤어. 키 작으신데? 조금 작아. 약간 나이 조금 있어. 그때 교환생인가? 그래서 제발 빨리 쉬어. 아니 무슨 바로 시험이야? 아니 중간에 추석도 있어가지고. 아, 나 추석 안
자, 그래서 문제점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how can you avoid clickbait online? 자, 어떻게 온라인에서 클릭베이트를 피할 수가 있을까? Always think before you click.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시를 했네요. 항상 너가 클릭하기 전에 생각하랍니다. 이건 뭐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이거. 어? 자, does the article sound good to be true? 라고 나왔어요. 즉 여기에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체화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죠? 구체화. 그래서 그 투투용법 아니 투투용법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투투 맞아요. 응? 해석이 뭐요? 뭐 아유 투투라는 게요. 이게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예요. 원래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 투투 자체가. 근데 우리가 흔히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은 소대캔트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놀기에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놀 수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니 투투 해석의 정석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to be true가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문법으로 쓰인 겁니다. 원래 투투에서. enough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 그걸로 해석하자면은 그 기사가 너무 좋게 들려서 사실일 수가 없는가? 근데 좀 어색하지 않냐? 그걸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게 들리는가? 이게 조금 더 해석이 좀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here's a simple way. 자, 여기에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인가? To tell if you were looking at a clickbait article. 자, 너가 클릭베이트 기사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tell, 구별하다의 의미로 시작했네요. 여기서 tell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distinguish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구별하다니까.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여기에 하나 있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인가? There are a few common elements used. 자, 그러면 몇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사용된답니다. 클릭베이트 컨텐츠에서는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vague headlines and images래요. 그러니까 모호한 헤드라인과 이미지라는가 뭐 이런 이제 좀 모호한 컨텐츠를 사용한답니다. 그 모호한 헤드라인이나 이제 이미지가 어떤 거냐? 자, let your imagination run wild. 너의 상상력이 열광하게 하는 헤드라인이나 이미지와 같은 애매한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이제 클릭베이트 컨텐츠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제목도 그렇고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는 거야. 뭔가 애매하게 의문문 형식으로 막 이렇게 제시를 한다거나 뭐 A와 B가 뭐 예를 들어서 A 연예인과 B 연예인의 뭐 최근 행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최근 행보.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얘네가 사귀는 건가? 아니면 막 핑크빛 행보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열애살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얘네가 그 어디 뭐 영화제를 갔는데 그 레드 카펫이 아니라 핑크 카펫이었어. 그래서 진짜 핑크빛 행보였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실제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클릭베이트 기사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러하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클릭베이트는 또한 자 어떻다 uses shock and outrage 충격과 분노를 사용한대요. 이게 또 클릭베이트 기사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To grab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numbered list라고 나와있죠. 숫자로 된 목록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문문석이 뭐라고 해볼까? 너가 믿을 수 없는 17가지 사실들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구문문석으로 해주면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어, 동사가 됩니다.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해석할 때 너가 믿을 수 없을 17가지 사실은 알고 보니 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로 된 목록 뭐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클릭베이트 기사는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many links. 자, 많은 링크들은요.
combination, 조합을 사용하는데 these elements to lure you into clicking. 자,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을 사용해서요 당신을 클릭하도록 lure 한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lure가 진짜 낚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유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ricked by clickbait? 자, 당신은 클릭베이트에 의해 속은 적이 있습니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at one time or another. 자, one time or another니까 뭐 한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have에다가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대동사라고 써놨어, 대동사. 즉 뒤에 have ever been tricked by clickbait 이게 이제 생략된 겁니다. 앞에 나와 있죠? 요거 생략된 거예요. 앞에 have로 나왔으니까 have로 받은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클릭베이트 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클릭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진술을 하는 거예요. 해결책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Remember to think before you click. 너가 클릭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기억해라. And 그러면 여기서의 and는요 명령문의 and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will be more likely to avoid. 너는 피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요. Annoying clickbait articles를요. 여기서의 annoying은요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avoid의 목적어 아닙니다. 짜증나게 하는 클릭베이트 기사를 피할 거랍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글이 이제 되게 길었는데 글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자면요 전형적인 problem and solution으로 이제 나온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글을 이제 크게 세 군데로 구성을 하자면요 도입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글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설명한 건 뭐였습니까? 클릭베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클릭베이트의 개념. 클릭베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클릭베이트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것들이다 저런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클릭베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얘는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요. 두 가지. 1번, 2번으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클릭베이트는 오로지 수익성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컨텐츠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보 전달이 잠시만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클릭으로 인한 광고 수익.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요. 좀 더 아래다 쓸게요. 2번.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짜 뉴스 배포의 가능성을 또 얘기했었죠. 가짜 뉴스 배포. 됐어요? 요게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 자,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해결책의 큰 골자는 뭐였습니까? 클릭하기 전에 생각해라 이겁니다. 클릭하기 전에 생각해봐라. 자, 클릭하기 전에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수적인 내용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클릭베이트 기사의 특징들을 설명한 거죠. 클릭베이트 기사의 특징. 여기 쓸게요. 클릭베이트 기사의 특징. 자, 특징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온 것들이 어디 한번 보자. 일단은 어디냐? 여기 나와 있네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이게 이제 예시로서 나온 건데 이제 그 클릭베이트 기사에는 공통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공통의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호한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호한 헤드라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클릭베이트 기사의 이제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격과 분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숫자로 된 목록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 분노, 또 뭡니까? 숫자로 된 목록.
이런 거를 사용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유도한다? 클릭을 유도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클릭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라는 거겠죠. 됐어요? 이거를 회피해라. 클릭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죠, 이거예요. 클릭베이트 기사의 특징이 이런 거니까 이거를 회피해라. 혹시 이런 내용이진 않은지 한번 봐봐라. 제목이나 이런 게. 됐어요?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지문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문 내용이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이제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은 이런 아티클 같은 게 보통 이게 지문이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면 보통은 지문을 잘라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 방에 다 출제하기는 이제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출제를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내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부가 있고요,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도입부 부분에서 만약에 낼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실상 일치 쪽밖에 낼 만한 게 없어요.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 뭐 어휘나 이런 거는 좀 상세하게 봐야겠지만 일치 쪽으로밖에 낼 게 없습니다. 왜? 클릭베이트가 이런 거고 저런 거다. 그냥 설명만 한 거잖아. 개념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는 일치 쪽. 문제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릭베이트는 이런 게 안 좋고 저런 게 안 좋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식화가 돼 있죠. 두 가지 기준으로 말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장 삽입 뭐 이런 거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될까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요약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클릭베이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요약문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학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클릭베이트 그러니까 왜 클릭베이트는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제목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죠. 해결책도 비슷합니다. 해결책에 나오는 부분이 보통 이제 요지나 아니면 요약으로 내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만 잘라서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문제점을 살짝 쓰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데이터학에 관련된 문제, 즉 제목, 주제, 요지 이런 거나 아니면 요약 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출제하고 싶다면은 본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내야 돼요. 학교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길게 나왔었잖아. 이걸 아주 간략하게만 쓰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이 지문을 가지고 만약에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긴 버전의 요약문으로서 출제를 하고 싶어요. 저라면 긴 버전의 요약문. 그러니까 긴 버전의 요약문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야. 이걸 간추리는 거야. 이걸 축약하는 거예요. 이 긴 버전을요.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해서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끔 합니다. 난 일단 그렇게 글을 재구성할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로 시험을 낸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압축해서 재구성했어. 그럼 재구성한 게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쳐봐. 그럼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압축해서 요약형으로 출제를 하는 건데 요약문이 한동안 이만큼 나와. 그럼 여기 빈 하나 6개 또 오는 거야. 본문에서 찾았어.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대학교 선생님이라면. 근데 뭐 모르죠. 압축을 이제 2번이나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출제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 단어도 중요하고 이 흐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각 파트별로 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가도 중요하고요. 됐어요?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닥치고 다 열심히 보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에세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세이를 볼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번 것도 이제 지문 길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클릭베이트랑 거의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길이 자체입니다. 여기 아이고 다 치워도 되지 이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constrain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격리입니다. 격리는 has been on all of our minds lately. 여기서 대놓고 말하고 있네요. 최근에 우리 마음의 모두의
있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직역을 하자면요. 결국에 격리는 최근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가격리 뭐 이런 거. But 그러나 the word goes all the way back. 자, 그 단어는 거슬러 올라간대요. 어디로? To the time of the Black Death니까 흑사병 말하는 거죠. 네, 여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격리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염병. 그러면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이 이제 원조가 어찌 보면 흑사병, 패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1793년에 하면서 나왔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황열병이 필라델피아를 강타했고요. 그리고 선원들이 격리되었답니다. 도시 외곽의 병원에서요. 자, 이때도 격리가 됐었고요. 자, 웬 티푸스가 상륙했을 때 1892년 뉴욕시에 상륙했을 때 최소 70명의 사람들이 근처 섬에서 격리가 됐었대요. 자, 이거는 실제로 격리가 됐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잠깐 봐봐. 격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격리라는 단어, 컨트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격리라는 단어 자체가 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격리라는 거에 대한 기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두 문장만 읽었을 때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quarantine이라는 단어, 즉 격리라는 단어의 기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중심으로 잡고 니네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그 사례가 나올 텐데, 그럼 실제로 격리라는 단어를 쓰려면 격리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황열병이 이렇게 강탈했을 때 격리가 되었고요. 티푸스가 또 이렇게 뉴욕에 상륙했을 때 사람들이 인근 섬에 이제 뭐 격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왔네요. 2003년에 사스의 발발이 캐나다를 통해 들여왔을 때 약 3만 명의 사람들, 토론토에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또 격리되었답니다. 예시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하나, 둘, 셋, 전부 다 실제 격리에 대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네. 왜 이렇게 예시가 많이 나와? 자, 그 서아프리카에서의 2014년에 에볼라가 발생한 동안에 의료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온 거죠. 뭐로부터요? affected areas니까 영향받은 지역, 즉 전염병이 퍼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 영향받은 지역으로부터 미국으로 돌아온 의료 종사자들이 또 격리되었답니다. 그럼 예시가 몇 개 나온 거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네요. 4개.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고 있죠. But 그러나 to find the origin of the word.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quarantine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썼어요. 격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한번 이 글의 소재는 뭐라고요? 격리라는 단어의 기원을 말하고 싶은 거야. 기원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 예시들에서는요, 격리라는 quarantine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단어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we have to look back to. 자,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대요. 14세기에 이제 유럽의 중반,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되돌아봐야 된다. 다시 한번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점이 또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 시점이 전환됐죠. 법 부분에서 시점이 전환됐고, 아까 윗부분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봐. 격리라는 단어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그 단어의 어원은요, 흑사병 시대로 돌아간다 했어. 근데 우리가 흑사병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죠? 이 딴 얘기는 뭡니까? 흑사병 시대에서 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밑밥가는 별도의 예시들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예시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다 격리했어. 근데 우리 이때 quarantine이라는 단어 안 썼어. 진짜 그 단어의 어원을 알려면은 우리가 요 시대로 가야 되는 거야. 14세기. 그러니까 더 이전이 되는 거죠. 지금 다 시대를 보면은요, 1793년이 제일 빠른 거잖아. 그 다음부터 뭐 1892년, 그 다음에 2003년, 그 다음에 요거 2014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14세기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제 1350년대? 한 이쯤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여기서 보면은 버버닉 이제 플레이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썬페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 썬페스트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Famously known as the Black Death, 즉 흑사병으로 악명 높게 알려진 썬페스트랍니다. 흑사병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was ripping through the continent, 그 대륙을 휩쓸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1343년에 시작되어서 아까 14세기 중반이라 했습니다. 그 질병은 wipe out, 쓸어버렸어요. 추정되기로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어버렸답니다. 뭐하는 동안에? 특히나 That's a period of 3 years between 1347, 135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347년에서 1350년 사이에 특히나 이 3년이라는 끔찍한 기간에 바로 휩쓸어버렸답니다. 질병이. 이어서 This sweep of the plague, 이 전염병이 휩쓸어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One of the biggest die-offs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 가장 큰 die-off 중 하나를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die-off라는 거는요, 집단사예요. 집단사. 됐어요? 집단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it was an impetus to take action.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impetus가 되었답니다.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죽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역대급이었다는 거죠. 이 흑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좀 죄송한데 제가 세계사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뭐 2천만 명이었나? 2,500만 명이었나? 아마 그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흑사병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 흑사병이 퍼졌던 시대가 뉴턴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었는데 이어서 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락사의 이제 공무원들이 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어떤 법이냐면요. 트렌티노를 수립하는 법이래요. 근데 트렌티노가 뭔지 모르잖아. 이 트렌티노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30일간의 격리를 말하는 거예요. 격리 기간. 이걸 트렌티노라고 한대요. 됐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For ships arriving from plague affected areas니까 그 이제 질병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배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배로 이제 다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이제 이렇게 뭐 대륙이 있는데 이 대륙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가 퍼져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가 넘어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처음에 격리를 얼마 시켰다? 30일 시켰다는 거야. 여기서 트렌티노라는 게 보면요. 여기 tree라는 단어가 있죠. tree. 이 tree가 뭐야? 3이란 뜻이야. 3. 트리플이잖아. 트리플. 됐어요? 그래서 30일간의 격리니까 트렌티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바로 보자면 No one from Raksa. 자, 락사에서 온 누구도요 was allowed.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o visit those ships. 그러한 선박을 방문하도록 아무도 허용되지 않았답니다. 트렌티노 하에서는요. 됐어요? 트렌티노가 뭐라고요? 30일간의 격리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if someone broke the law. 만약에 누군가가 그 법안을 어겼다면요. 그들 또한 will be isolated for the mandatory 30 days라고 나와 있죠. 원래 mandatory 하면 의무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강제적인 쪽에 좀 더 가깝겠죠. 왜냐면 법을 어긴 거니까. 됐죠? 그래서 강제적인 30일 동안에 이제 그들 또한 격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지문은요.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밀접 접촉자 있으면은 뭐 2주간 2주였나 4주였나 뭐 자가격리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데 여러분은 백신 소식이 없어요? 9일들은? 언제 맞는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학교 확진자 나왔대요. 확진자예요? 확진자예요? 진짜. 확 졌어? 그래서 저 몇 학년에? 2학년에. 맞아. 오늘 들었다. 그래서 오늘 안국 2학년들 다 안 왔어.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뭐 상관없는 거죠? 뭐 학교에서 뭐 따로 얘기한 거 없는 거죠? 아니 왜 안 왔지? 고1들은? 고1, 2들은 좀 고2도 안 왔나? 아무튼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좀 뒤에 있는 건가? 여러분은? 저는 2차 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 때 뭐 8인까지 가능하다고? 모임이?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8인이 이제 가능한 게 원래는 4인이고요. 이 4인은 이제 백신 접종자만. 그래서 전 참석 가능합니다.
물론 추석 때 아무데도 안 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집에 짱 박혀 있을 거예요. 저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다음 과목 볼게요. The law caught on. 자, 그 법이 유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행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보편화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popularize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80년간 뭐 마르세유나 피사나 그리고 다양한 다른 도시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가격리 시스템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within a century, 한 세기 내로 도시들은 확장을 했는데요. 그 격리 기간을요, 30에서 40일로 확장을 했대요. 근데 아까 트렌티노였잖아요. 30일이었으니까 트렌티노라고 부른 건데요. 근데 트리라는 것 자체가 3인데 40일로 바뀌었으면 용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용어가 바뀌게 된 거야. 뭘로? 트렌티노에서 커렌티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컬가 뭡니까? 이게 4잖아, 4.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야? 이 커렌티노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단어 커렌틴의 어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되셨나요? 그러면은 격리라는 단어의 기원이 나오게 됐네요. 됐어요? 원래는 뭐였다? 흑사병 시대에 자가격리를 30일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40일로 확장이 되면서 쿼런티노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게 이제 파생되어서 영단어 쿼런틴이라는 단어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됐어요? 기원 다 나왔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재가 뭐였어? 격리라는 단어의 기원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기원이 어떻게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 다 읽었잖아. 그렇죠? 흑사병 시대에 이렇게 된 거다.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다 부수적인 내용인데 제가 요 살짝만 어차피 뭐 여러분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40일로 확장을 했는데 왜 확장을 했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아니 35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는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좀 뭐랄까 좀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뭐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요 이 쿼런틴이라는 단어의 기원의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핵심 내용은 여기에서 다 읽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이 소재를 설명해주는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 뒤에 이어지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숙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보는 거 뭐라고요? 문자요? 왜? 왜? 가면 안 돼? 저번에 안 나가서 아, 내신 대비 때는 안 갑니다. 쌤